이번 강은 2022년입니다. 2022년 6월 11일 날요 산업안전지도사 제1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기계안전공학입니다. 기계안전공학을요 시험 과목과 배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인 바로 NCS 기준에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1차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2차 전공이고요. 이 시험은 100분 동안 치루어지게 됩니다. 시험 과목은 주관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관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시험을 봅니다. 단답형 5문제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논술형, 저는 서술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요.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선택합니다. 3문제를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6번, 7번, 8번, 9번인데 6번, 7번은 또 의무사항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 8번, 9번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총점은요. 단답형 25점, 그 다음에 서술형 3문제, 각 문제당 25점 합해서 75점. 그러니까 총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 5문제 25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50문제 되겠죠. 한 문제당. 논술형요. 3문제, 각 문제당 25점이니까 합하여 75점입니다. 가락이 없습니다. 단답형에 0점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몇 점? 75점 중에서 60점만 받으면 역시 원하는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공학 2차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문제당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1번은 보니까 법령에서 출제됐다. 그 법령계도 사실 고시입니다. 이 고시에서 나오면 조금 어렵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오면 쉬운데 근데 이 고시지만 이 문제는 많이 우리가 본 문제들일 것이다. 1번을 보니까 위험기계기구 중에서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따라 뭐냐 하면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을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5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우선 알아둘 것은요. 이것은 고시 2020-37호에 있지만은 2025년 7월 25일 날 또 이 문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율안전 확인 고시 중에서 위험기계 중에서 뭐냐 그러면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요. 교시라든지 또는 작업 시작 전 점검상 나올 수 있다. 왜? 요사이는 공장 자동화니 시대에 맞게 자꾸 새로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은 여러분 댁에도 산업용 로봇은 없지만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것이다. 없는 집도 있겠지만 특히 청소기 같은 것도 로봇 청소기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있다. 그래서 특히 이 로봇을 만들 때요. 기계를 먼저 만들고 안전장치는 사실 나중에 만든 겁니다. 우리 뭐든지 그렇죠. 기계를 만들 때 아예 안전장치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를 먼저 만들고 사용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따르니까 기계를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는 단답형이 압연가공입니다. 롤링이죠. 역시 2023년에도 출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압연가공 시 위험 요인 4가지를 쓰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롤러기에 대한 거죠. 특히 압연가공이라든지 압출은 또 뭐 소선가공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결론을 해보니까 아 그래 기계공학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가연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면 그 사이드로 또는 중심을 잡는다면 연결되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갈로속 넣기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기계설비 설치를 위해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근데 이거는 정말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발판과 벽 사이는 뭐 제가 15cm 그거 가서 하겠지 이런 거라든지 폭은 뭐 이렇게 하는 것 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걸쳐놓은 60cm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쭉 해가 있지 이런 것은 우리 사다리. 그러나 실제 이번 문제는 사다리 통로를 어떻게 설치 시 갈로석을 나왔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아, 사다리 통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 뭐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장 자동화입니다. 이 공장 자동화에는 2023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공장 자동화 추진 시 안전을 위한 방호 대책 중 5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2023년 나왔죠. 계속 로봇과 FMS,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다음 5번째 문제는요. SN 곡선입니다. SN 곡선은 응력 또는 진폭 곡선이라고 그럴 수 있죠. 기계기구 설비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SN 곡선과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을 해요. 곡선은 가로축의 의미가 뭐지, 세로축의 의미가 뭔지, 또는 수평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세로축 값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 용어 정의예요. 이런 걸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응력 진폭 개수, 응력 또는 반복 횟수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25문제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때도 여러분은 벌써 그래 내가 답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벌써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머릿속에 있던 사진을 찍어 놓든지 스크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논술형을 4문제를 보니까요. 논술형 4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보일러에 대한 문제. 요거는 2023년에도 나왔다고 했어요. 보일러에 대한 문제인데 보일러의 이상현상 또는 이상요인입니다. 사실 증기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증기 이상 요인으로서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캐리오버 방지 대책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5가지 아무 거라고 써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2023년에도 아마도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또 워터해머까지 다 했을 것이다.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서술형에 맞춰서 쓰는데 벌써 정해졌어요. 서술형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승전결이 아니고 논술도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6번째 문제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왔는데 봐요. 문제 7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어 및 감속기어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사항이에요. 기술지침사항. 기어 및 감속기어 보수 시 유의사항 중 5가지를 쓰라. 이 내용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규칙, 안전보건기준 바로 87조에 이제 그거를 두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6번과 7번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과 9번입니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돼. 둘 다 해도 되냐? 돼. 되는데 채점은 어떻게 하냐? 정답과 오답에 관계없이 위에 것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8번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2문제 중 1문제는 무조건 하면 되지만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8번 9번하고 같이 다 써놓으면 알파 점수가 없어. 줄 길이 없어요.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8번 보니까 컨베이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래요. 컨베이어는요. 첫째 컨베이어 종류 5가지를 쓰래요.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상 4가지를 쓰래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있다. 또 컨베이어 작업 시 안전작업 수칙 5가지를 쓰라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출제된 문제다. 9번이에요. 역시 9번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뭐라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라든지 항발기에 대하여 항타기와 항발기는 기계가 다른 게 아니고 말뚝을 박으면 다시 말해 파일을 박으면 항타기 되고 말뚝을 뽑아내면 어떻게 항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어디 있죠?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12조에 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쭉 보면 역시 이번 시험도 뭐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바로 논술형 4문제 중에 모두가 다 3문제는 어디서 나왔어? 법령에서 나왔어. 또 보일러에도 역시 항상 반복되는 거 나왔다. 단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SN 곡선을 비롯해서 올라가 보면 역시 그 자율안전 확인 고시사항 아병 가공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거 방호대책. 이제 보면 그래 한 7, 8년만 해봐도 어느 정도의 감이 잡히는 게 아니고 내가 반복해서 쓴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연결해서요.
단답형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답형 1번을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바로 역시 시작할 때 여러분 시험지를 받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2차 국가 자격 100분 동안 기계안전 2022년이니까 6월 10일 날 성명 여러분 쓰셔야 되고요. 다음 단답형 5문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말해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선택이 없어. 다 하셔야 돼요. 첫째요. 1번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라 산업용 로봇을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 사항 중 5가지를 써라. 근데 로봇에 반드시요, 누구나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보고 볼 수 있게 법으로 이렇게 5가지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째, 이거는 반드시 제조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요, 모델 번호 및 제조 일련 번호, 제조 연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걸 잘라서 쓰면 안 되냐고. 안 된다. 반드시 전체 써야만이 한 문제로서, 그러니까 1점이 되어 있죠. 5개 1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조자 이름과 주소, 모델 번호 및 제조 일련 번호, 제조 연원입니다. 연원 1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써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거는 채점하는 분이 아마도 월까지니까 1까지 쓰면 감점이네요. 감점이 아니에요. 요 자체가 오답입니다. 오답. 그래서 부분 점수라는 것은 이 전체가 맞냐 안 맞나지, 요 중간에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전체가 맞으면 1점이고 틀리면 0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한 개가 1점, 5개니까 5점 됩니다. 그 다음에 중량입니다. 세 번째, 전기 또는 유공합 시스템에 대한 공급 사양입니다. 넷째,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 지점입니다. 5째, 부하 능력. 반드시 다 한 다음에 끝이라는 게 붙어야 된다. 또 역시 답안 작성할 때는 저는 바로 자율안전 확인 고시 별표 2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지만 여러분이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중량을 1번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 2번을 부하 능력, 3번을 이동 및 설치를 위한 인양 지점, 4번을 전기 또는 유공합 시스템에 대한 공급사, 마지막에 5번을 제조의 이름,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도 시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내용은요, 바로 우리 위험기계 자율안전 확인 고시 별표 2에 산업용 로봇 제작 및 안전기준에 18번에 나왔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2020년 1월 15일 날 자율안전 확인 고시를 가지고 정답을 바로 유출했고 정답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변입니다. 아변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아변은 많이 이렇게 가지고 롤이잖아, 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롤링, 아변, 이렇게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아변기가 되겠죠. 아변기는 반드시 롤과 롤 사이에 2개가 돌아가는데 여기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든지 집어넣으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얇은 판을 우리는 눌려서 만드는, 이거는 일종의 음식 같으면 가래떡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아. 그러면 아변 가공 시 위험 요인이 4가지를 써. 우리 위험이라는 말은요, 사실 위험이라는 이 말은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 손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안전과 위험은 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틀리잖아. 안전이 뭐라 그랬더니 위험을 뭐라 그래? 제어하는 기술이 안전이에요. 우리가. 그래,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 안전인데 우리는 위험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상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잖아. 농담을 한다면요, 나는 우리 집의 가장인데 우리 집이 내가 컨트롤이 되냐?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이런 얘기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만은 세상을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컨트롤이 되나? 안 되잖아. 이렇게 문제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사고 나는 이유도 바로 어떻게 위험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공부도 그래요. 산업안전 지수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섭렵한다 그러죠. 다 기계는 무엇이 나와도 안다 그러는데 기계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주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공학은 기계보다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 법만 아냐 고시라든지 코사까지 가이드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나 안 했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물론 기계를 했으면 감은 좀 빨리 오죠. 보겠습니다. 아변기는요, 이렇게 위험요인 4가지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변기 투입 작업 중은 어떻게 협착이라든지 비례가 있어요. 협착은
바로 이렇게 협착되는 부분도 있지. 이게 어떻게 철이라 그래 슬라브 덩어리가 눌려지니까 막 비례 막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이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럼 한다면 철선 끝단 아변 작업 중 롤러 협착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아변기 투입 중 철선의 반동으로 철선이 신체를 가격할 위험, 이거 이제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쓸 필요 없다. 이 자체가 뭐예요? 단다변이에요. 두 번째는요, 철선 다발을 천장을 써도 좋고 천정이라 해도 괜찮아요. 천장 크레인 이용 운반중 역시 낙하 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면 줄거리 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철선을 매단 상태에서 아변기 투입 작업 중 충돌 위험. 결론은 철선 다발을 천장 크레인 이용하여 운반 중 낙하 위험, 이렇게만 쓰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롤러기는요, 작업 중에 엄청 찍찍찍찍찍 소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작업 중 발생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열간도 할 수도 있고 냉간, 주로 열간을 생각할 때 이상온도 노출이라든지 접촉바요, 열간 아변의 경우, 원래 열간이라는 것은요, 열간과 냉간을 사실 구별해야 돼. 이거는 뭐냐 하면 재결정 온도로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상을 하면 열간이고 이하는 냉간 가공인데, 냉간은 얼음 속에 넣어서 냉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생활 상태에서 평상시 이렇게 생활하는 상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냉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고온 환경 또는 물체 노출이라든지 접촉 이런 현상이 바로 된다. 그럼 결론은 뭐요? 아변기 투입 작업 중에서 협착과 비례 위험이 있고 철선 다발을 천정 크레인 위험 운반 중 낙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중 발생 소음에 있는 건강장애 위험이 있고 이상온도 노출이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다. 이 내용은요, 그러면 어디에서 정답 근거를 가져왔느냐? 바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기계안전과 우리 교재입니다. 1-102쪽 제1절 롤러기에 대해는 좀 더 보충학습을 해보자. 다음 시험, 우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롤링은요, 바로 아변이다. 회전하는 이렇게 봐요. 한상어 롤러 사이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롤러라 합쳐지니까 기계에 대해서 롤러기입니다. 롤러 사이에 이런 재료를 통과시켜 압축 하중을 가하여 두께를 줄이고 단면의 형상을 변형해서 각종 판재, 본재, 단면재를 생산하는 가공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아변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롤링 가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바로 이 아변은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열간 아변 조직 변화 과정인데 이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완전히 수지상 결정이라고 나무가지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첫째 이제 나올 때부터 아변 후 조직이 이렇게 조밀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성질도 이렇게 바꿔집니다. 아변을 하면. 그 다음에요, 당연히 새로운 입자가 성장을 가지고 이제 새가 성장한다는 건 뭐야? 그래서 주철의 성장, 주물의 성장, 성장하면 되나 안 되나? 새가 깨져보는 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시 처음 나올 때는 입자가 형성돼서 마지막에 이제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 아변의 과정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1강은요, 우리는 문제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 단다병에 대한 1번과 2번을 해봤습니다. 약간 휴식을 갖고 바로 단다병에 3번, 4번, 5번 하겠다. 왜? 가급적자가 25번씩 하려고 그래. 그 이유는 우리가 4문제, 크게 단다병 5문제, 주관식 또는 서술형 3문제 푸는데 100분 동안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그 이유는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처럼 하겠습니다. 그럼요, 단다병 3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뭐 한다? 칼로 속 넣는 거다. 정말 우리는 평상시에요, 좋은 일 했는데 여러분 시험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휴식을 갖겠습니다.